스포츠 월드 TV입니다. 오늘 드디어 MLS 조사위원회가 심판 뇌물 의혹에 대한 공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밴쿠버 탈락 LAFC 결승전 진출. 이 전례 없는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 현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팬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조사 결과 직후 미국에서 복귀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손흥민은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MLS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MLS 역사에서 이번 사태만큼 심각한 신뢰 위기 그리고 구조적 부패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6명의 심판이 동시에 징계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로 설명됐지만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징계 직전에 제출된 비공개 감사 보고서. 이 문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판정 오류가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심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특정 심판 배정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비정상적 판정 패턴이 포착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부분은 그 배정 그룹의 인사 권한을 가진 인물이 외부 컨설팅 회사와 지나치게 자주 접촉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분석 회사지만 실제로는 리그 내 핵심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팀별 전략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입니다. 이 회사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림자 영향력의 중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건을 들끓게 만든 것은 바로 내부 고발자의 등장입니다. 심판 운영국에서 근무했던 이 인물은 징계 직전 보고서에서 심판 판단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외부 협력기관과 조율한다는 표현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어만 보면 애매모호하지만 내부에서는 이 문구가 사실상 외부 의견이 판정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심판의 독립적 판단이 아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일부 심판들은 논란 이후 경기 배정이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어떤 심판들은 오히려 논란이 터지자마자 중요한 경기에 재배정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식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를 본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정 구단에 유리한 성향을 가진 심판이 우선 배정됐다. 즉 경기 공정성이 아니라 구단 이해관계가 배정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징계된 6명 중 3명이 과거 특정 구단의 비공식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리그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팬들은 곧바로 이건 조율된 만남 아니냐? 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언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심판은 문제의 표면일 뿐이고 진짜 구조는 그 뒤에 있다. 일부 구단과 외부기관이 판정 흐름을 오랜 기간 조정해왔다. 팬들 사이에서 마피아 조종설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이유입니다. 리그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일관돼 있습니다. 징계 직후 MLS 내부감사팀의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수 경기의 VAR 로그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정 시점 이후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누락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미국 체육청이 비공식 문의를 보내며 사실상 예비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파일 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두고 내부 회의는 사실상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심판운영국은 VAR 센터는 상부 지시를 탓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판운영국 직원 일부가 징계 직전 이메일 계정 정리 및 저장 장치 회수라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SNS에서는 이미 샵 MLS 진실을 공개하라, 샵 독립조사단 구성하라 와 같은 해시태그가 수백만 회 이상 확산되며 사회적 이슈로 번졌습니다.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구단이 배후에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구단 차원에서 MLS의 정보 공개를 공식 요청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팬들의 공통된 질문. 왜 하필 손흥민 경기에서, 왜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서 VAR 기록이 누락됐는가? 최근 내부 통계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특정 구단이 리그 평균보다 2배 이상 유리한 판정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이 활약하며 LAFC의 순위가 급상승하던 시기, 이 구단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99분 사건이 겹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오심이나 실무자의 부주의가 아닙니다. 문서 삭제, VAR 누락 외부 기관, 개인 내부 고발자 증언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너무나 구조적이고 반복적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그의 활약이 리그 흥행과 상위권 경쟁 구조에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특정 구단 혹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그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편 영국 골닷컴은 27일 LAFC의 스타 손흥민이 여름 이적 이후 토트넘에서 감동적인 재회를 준비한다. 복귀 세부 정보가 유출됐다라며 손흥민과 토트넘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구단은 현재 하프타임 헌정 행사, 특별 선물 그리고 하스퍼웨이 비공개 방문까지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고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이적료 3천만 유로를 지불하며 손흥민을 품었다. 이는 당시 기준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였다. 손흥민은 5년 계약을 체결했고 등번호 7번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윙포워드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이적 첫 시즌 부진했지만 이후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케인과 함께 DESK 라인을 꾸리며 토트넘의 공격진의 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꾸준함의 대명사다. 손흥민은 프로 데뷔 이후 11번째 10골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2012-2013 시즌 함부르크에서 12골을 터뜨리며 프로 통산 1010골 고지를 밟았고 레버쿠젠 시절에도 2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이적 이후 첫 번째 시즌과 마지막 시즌을 제외하면 모두 10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손흥민은 2019-2020 시즌 벌리를 상대로 70m 질주 후 득점을 터뜨린 바 있다. 손흥민은 해당 득점으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2022 시즌에는 EPL 23골을 터뜨리며 골든부트를 수상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왕이 더욱 놀라운 것은 페널티킥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랭킹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총 127골을 기록했습니다. 15위에는 판페르시가 랭크되어 있고 손흥민 바로 아래에는 로비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총 333경기에 출전해 127골 7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대회로 범위를 넓히면 454경기 173골 98도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발표된 뇌물조사 결과는 MLS 역사상 가장 무겁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밴쿠버의 탈락과 LAFC의 결승 진출이 확정됐지만 팬들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혼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 미국에서 복귀하지 않겠다는 말은 팬들의 가슴을 무너뜨렸고 리그 전체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스포츠 월드 TV는 앞으로 손흥민의 향후 행보, MLS의 추가 대응, 그리고 결승전 준비 상황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